북쪽의 안팎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로우 인사이드. 오늘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검찰개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 19대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열렸는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찰개혁 방안이었어요. 검찰개혁하면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논의인데요. 일단 어제 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1, 찬성이 4, 그리고 반대가 1명이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총론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요. 다만 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옥상옥을 두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4대1이요. 네.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들도 강론이나 아니면 강도,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응당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에 견제수단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문 후보의 어제 대선 토론의 발언인데요. 문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견제와 개혁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문 후보는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일자리 공약에 이어 2번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점 좀 있나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좀 방법론적인 입장에서는 문 후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수처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두겠다는 것은 문 후보와 일단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공수처의 책임자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특별검사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 직무가 정지되는, 이른바 공수처를 독립적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받는 기구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검찰 이외의 기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선 문 후보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심상정 후보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검찰총장의 내부 승진을 금지하고 이른바 정치검사를 색출해내서 문책하면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 눈치보기, 이런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홍 후보의 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보들 중에 안철수 후보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안 후보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안 후보의 경우는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뺐는데요. 공수처 신설에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국민 배심원제요? 이거 보통 재판할 때 나오는 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 배심원제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권력형 사건의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수사나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수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안철수 후보는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개혁, 이거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것이 공수처에 이어서 바로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 수사권 분리, 수사권 찾아주기, 이름도 상당히 다양하던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지 우선 문재인 후보 입장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5명의 후보 모두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또는 조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이랑 기소권의 조정은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3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겠다. 이렇게 분리된 수사권, 즉 일반 수사권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위한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수사권만 남겨놓겠다는 것이 바로 문 후보의 보관입니다. 요약하면요, 수사는 경찰이, 또 기소는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후보는 또 그러면서 경찰에게 과도한 권력이 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남용 등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도 제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제의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검경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뭐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들도 뭐 정도와 방향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힘을 빼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요, 영장 청구권도 아예 경찰에게 줘서 수사권을 부여하자.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기소권까지 경찰에게 주고 검경 통합으로 별도의 통합수사청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뭐 검찰 힘을 빼야 한다. 뭐 후보들 의견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줬다가 뺏으면 누구라도 반발하는 게 그리고 저항을 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이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어제 토론 이후에 혹시 뭐 검찰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 이게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뭐 오늘 제가 검찰 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인한 결과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제도 그렇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다 뭐 검찰개혁 목소리가 요즘 워낙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해서 뭐 검찰이 입장이 뭐 대놓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검찰이 순순히 수사권을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관련해서 지난 7일 김순환 검찰총장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 총장이 그 서울 동부지검 준공식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직 우리 경찰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져가기엔 실력도 안 되고 시기상조다. 뭐 이런 주장이고 이게 진짜 검찰에 속낼 겁니다. 실력도 안 되고 시기상조다. 뭐 검찰 생각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김수남 총장 발언 당시에도 이 경찰에서는 뭐 당장 뭐 무슨 말이냐, 언제적 얘기냐, 뭐 권력 남용하는 건 검찰 아니냐 그런 반발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경찰 입장 뭐 어떤지 좀 아울러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경찰 입장은 언제적 얘기하냐고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그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경찰은 또 감당할 실력도 자신도 있다. 이런 건데요. 그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서 지금 한창 논의하고 있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공수처만 가지고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 개혁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검찰 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공수처 설치와 수사 기소 분리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선마다 뭐 검찰 개혁 그리고 이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뭐 이런 논의는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잖아요. 근데 또 매번 대선이 끝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매번 또 흐지부지 됐어요. 이번엔 어떨지 관심을 갖고 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로우 인사이드 지금까지 이철규 기자였습니다.